양극화 심화되는 글로벌 명품 시장,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중고가 명품은 울상을 짓고 있지만 초고가 브랜드들은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글로벌 럭셔리 업계의 한 고위 임원이 최근 이 럭셔리 업계의 동향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2024년 이제 12월이죠. 글로벌 명품 시장을 리뷰해 보니까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명품 시장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우려는 과장됐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슈퍼리치를 겨냥한 초고가 브랜드들이 여전히 성장세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이 내용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컨설팅 업체죠.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24년 전 세계 개인 명품 시장 규모가요, 지난해보다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 520조 원 정도의 시장인데요. 지난해보다 2% 줄었다고 하네요. 2000년에는 1천억 달러를 약간 넘었던 시장이 지난해에는 4천억 달러를 웃돌 만큼 성장했지만 그래도 2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에 대한 사유로서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중산층의 명품 소비 위축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 시대에요, 명품 소비 주역으로 떠올랐었던 중산층들이요, 이제는 지갑을 서서히 닫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아마도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겠죠. 반면에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HSBC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요, 2019년 이후에 명품 가격이 54%나 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샤넬의 클래식 미디엄 핸드백이 2019년도에 6,200달러였는데요. 현재 거의 10,000달러로 뛰어올랐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도 거센데요. 소셜미디어에서는요, 해시태그로 보이콧 샤넬, 루이비통 불매 등의 해시태그가 확산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명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치품이라는 거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토로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일반 명품 시장의 불황 또는 울상을 짓게 한 요인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로 신문이 분석하는 것은 중국 시장의 침체를 들고 있네요. 부동산 시장의 침체, 청년 실업률의 급증, 그리고 경기 둔화와 같은 삼중고에 시달리는 중국의 명품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시진핑 정부의 어떤 공동 부유 정책도 한 몫을 한 건데요. 과시적인 소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요, 중국 시장의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일 테니까요. 불가리의 어떤 한 부사장은요, 사람들이 중국 다음이 어디냐라고 자기에게 묻는데요. 그랬을 때 본인은 여전히 중국이라고 답한다라고 했네요. 자, 여기까지가요, 일반 명품 시장에 있어서 현황입니다. 확실히 어떤 이유에서건 좋지 않다라고 할 텐데요. 반면 이제 초고가 명품 브랜드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불황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죠. 에르메스는 올해 1, 4분기부터 3, 4분기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4%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캐시미어 스웨터를 6,000달러에 파는 이 브랜드는 뭔가요? 브루넬로 쿠치넬리? 저는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요. 같은 기간 12%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고가 명품 브랜드들의 성장 동력이 뭐냐? 신문은 말하기를 초고액 자산가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UBS에 따르면요, 전 세계 100만 장자가요, 현재 6천만 명에서 2027년까지는요 8,6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포브스는 올해 1 빌리언 이상의 자산가가 역대 최다인 2,780명에 달한다라고도 집계했네요. 결국 이 말은 경기 변동에 둔감한 슈퍼리치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슈퍼리치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요, 고가 명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뉴욕의 한 럭셔리 브랜드 매장 매니저는요, 에르메스의 유명한 초고가 핸드백이죠, 벌킨백을 10개씩 구매하는 고객도 있다고 하면서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희소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의 명품 브랜드가 고급화냐 아니면 대중화냐, 어떤 퀘스천을 접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러 브랜드들이요,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발렌티노는요, 2021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위 브랜드 레드 발렌티노를 과감하게 중단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하게도 롤렉스는요, 시계요, 비교적 저렴한 제품은요, 한정 수량만 생산해서 희소 가치를 높인 전략을 택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반면에 루이비통과 구찌는요, 다양한 가격대 제품을 운영하면서 시장 저변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요, 이러한 명품 브랜드들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명품 브랜드들이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여러 메타버스와 같은 서비스 라인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구찌는 최근 메타버스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기도 했고요. 루이비통은 자체 NFT 컬렉션을 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명품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중산층의 명품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크다고 하네요. 모건 스탠리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G세대의 소비 패턴이요 매우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건 이 명품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분석했고요. 베인앤컴퍼니는 2025년부터 명품 시장이 오히려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여러 지역별 특성에서는요, 라틴 아메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요 2030년까지 5천만 명 이상의 새로운 상위 중산층 소비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네요. 결국은 이러한 명품 업계의 미래가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초고가 브랜드는 더욱 비싸지고 희소해질 것이고요. 중저가 브랜드들은요 생존을 위해 새로운 혁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될 것이고요. 브랜드들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 성패를 가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이코노미스트에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